안녕하세요. 지효석입니다. 집단에 대한 개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단은 여러분들이 많이 운영을 해보셨겠지만 집단마다 개입 유형이 있습니다. 집단 사회사업은 무엇이고 집단 대상에 대해서 실전 기술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지, 또 집단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획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단 개입 유형입니다. 집단 정신치료, 치료적 요인, 집단 활동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집단 정신치료에 대한 정의와 목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천안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서는 얄롬이라는 제목으로 재활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가지 치료적 요인을 2월부터 12월까지 매월 한 달마다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단 정신치료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정신치료는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대상으로 집단원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 문제나 장애, 사회적 부정응을 자발적으로 치료하도록 하는 것이 집단 정신치료입니다. 이렇게 집단 정신치료를 하는 목적에 있어서는 집단 과정을 통해 심리적인 발달을 촉진하고 교정하며 집단 내부의 결속력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집단 구성원의 비적응적 행동의 변화가 찾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얄롬이란 학자는 이렇게 사진과 같이 이런 분입니다. 얄롬의 대인관계 중심의 집단 정신치료는 이렇게 3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얄롬은 수많은 집단과 만난 집단을 토대로 해서 히어 앤 나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인관계에서의 교정적인 감정 경험을 중시하고 집단 치료를 개발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3가지의 기초가 되는 개념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대인관계가 역동적 정신치료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개념이고요. 두 번째, 지금 여기에서의 교정적 감정 경험을 중요시해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회적 소우주로서의 집단을 강조하였습니다. 먼저 얄롬이 제시한 치료적 요인 11가지는 이 그림과 같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희망의 고치고요. 그 다음이 보편성, 정보 전달, 사회기술 발달, 1차 가족 집단의 교정적인 발달, 이타심, 모방행동, 대인관계 학습, 집단 응집력, 정화, 실존적 요인. 이렇게 11가지가 단계별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주제만 봐서는 잘 감이 오시나요? 아마 이해가 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중독에서는 중독자가 AA, 알코올 중독자는 AA 모임, 도박 중독자는 GA 모임, 마약 중독자는 NA 모임, 이런 자조 모임이 있죠. 그런 자조 모임에 가서도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느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치료적 요인 11가지 중에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이 보편성을 느낄 것입니다. 나만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 집단의 치료적 요인 11가지를 통해서 실제로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따라서 더 많은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먼저 희망의 고치라는 것은 희망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국민들한테도 이 희망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정신치료를 함에 있어서도 정신장애인에게 계속해서 치료를 받음으로써 다른 치료적 요인들이 효과를 낼 수 있게 하고 또 치료 방법에 대해서 신뢰를 갖게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치료적으로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병식이 있으면 희망이 더 고취가 되겠죠. 그래서 병식이 없는 분들에게는 병식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끊임없는 그런 따뜻한 관심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이 보편성이죠. 자기들만이 유독 끔찍하거나 용납될 수 없는 문제, 생각, 충동,
공상을 갖고 있다는 그런 불안을 가지고 치료에 참가하는 대부분의 대상자분들이 초기 단계에 다른 집단원들도 나와 비슷한 그런 걱정을 털어놓는 것을 듣고 환자들은 이 세상과 더 가까워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보고하고 그 과정에서 인간으로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을 묘사하면서 보편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정보 전달입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그런 질병이라든지 사회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타주의입니다. 환자들은 주는 행동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인데 치료를 시작하는 정신과 환자분들은 자신이 남들에게 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먼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할 수 있다라는 자존감에서 우러나오는 자신감이 필요하겠고 남에게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끔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가 1차 가족 집단의 교정적 재현 집단인데 이 집단 내에서는 부모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형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구성원마다 집단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교정적 재현을 해보는 것이죠. 사이코 드라마라든지 롤플레이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 말과 행동과 비언어적인 그런 언어에서도 다 모든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도자가 이 집단원들의 상호작용을 위해서 한 번쯤은 같이 교정하는 데 있어서 힘써볼 필요가 있고 재현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가 사회와 기술의 발달인데요. 정신장애인들은 본인이 하고 싶은 말, 또 감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달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SST 사회기술 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아이 메시지를 전달한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죠. 근데 그렇게 전달하는 집단이 이 사회 또는 가정, 직장 내에서 본인이 맺고 있는 대인관계에서 할 수 있도록 집단에서 먼저 최초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대인관계 학습인데요. 다른 곳에서 대인관계로 인해 스트레스라든지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런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더 이상 밖으로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에 맺는 것을 주저하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 대인관계 학습을 통해서 본인이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이 집단 안에서 한 번쯤 연습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인관계 학습을 통해서 치료 기제는 정신과적인 증상은 혼란된 대인관계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을 이 미시 사회, 이 정신치료 집단 안에서 확인을 하고요. 자기 관찰과 다른 구성원들이 해주는 피드백을 통해서 본인이 어떠한 상태인지 인식을 하게 되고 본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관계와 그런 피드백을 주고받는 상호작용 속에서 본인이 어떻게 하면 대인관계 안에서도 충분히 전달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면서 직접 본인이 마주치는 낯선 사람들과도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는 경지에 오르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방 행동은 말 그대로 모방을 해서 본인이 하지 못했던 그런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똑같이 모방을 하면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다음 집단 응집력입니다. 응집이 높을수록 그 집단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더 끈끈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집단 응집력이 높을수록 자기 개방 수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집단 내 갈등이 보다 건설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그런
힘을 느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카타르시스 정화입니다. 이 정화를 통해서 본인의 감정을, 정서를 개방적으로 표현하는 것. 굉장히 이곳은 안전한 곳이다 라는 것을 확신을 들고 나서 이런 정화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 정화도 응집력과 관련이 있죠. 어느 정도의 응집력이 있어야 믿음이 가고,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개방을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실존적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 실존적 요인은 우리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삶의 여러 가지 필요한 가치라든지 목적, 책임감, 용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대상자분들이 혼자 거주하고 있거나 고립된 상태에서 오랫동안 살고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에 대한 실존적 요인을 탐색하고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로우 그룹이 있고 하이 그룹이 있는데, 이런 집단 활동은 어떤 구성원들이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여러분들이 변형해 갖고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집단 활동 액티비티를 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가 주력해야 될 부분들은 의사소통이나 대인관계를 확립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 집단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다 골고루 균등하게 제공을 해줌으로써 자존감을 발전시키고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참여자들 간에 혹시라도 갈등이 있다, 긴장감이 있다라고 한다면 웜업을 통해서 완화시켜주고, 혹시라도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그런 상황에서 어떤 반응이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미리 주의를 주고요. 그런 감정 상태를 전환시켜서 여러 가지 환각이라든지 망상이라든지 강박적인 사고와 행위, 이런 증상을 예방하는 것도 도움이 되죠. 또 주의 집중이나 주의에 대해서 관심을 증대시키는 것. 다른 사람, 타인에 대해서 전혀 1도 관심 없는 대상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집단 안에 모여서 서로에게 관심을 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집단 활동 액티비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집단 활동을 할 때는 대상자분들의 학력이라든지 지적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정화시키는 카타르시스를 하기 위해서 정서를 개방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렇게 개방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건 대상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는 거, 그리고 그분들이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무시를 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단 활동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인격적인 통합을 도모하는 것을 본인들이 경험을 하고, 이 집단에서 경험한 걸 토대로 가정 안에서 또 지역사회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행 원칙은 참여자로 하여금 치료적 활동의 목적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조정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동기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동기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도 있지만, 진행자가 참여 동기를 더 이끌어주고 인커리지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여자들의 기능과 능력에 따라 집단을 나누거나 비슷한 문제, 나이, 교육 정도에 따라서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경우에는 4대 중독을 보고 있는데, 도박 중독자,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인터넷 게임 관련 중독자는 현재 우리 회원으로는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재활 프로그램이라든지 집단 프로그램으로 참여하기는 어려운데, 기존의 재활 프로그램이나 집단 프로그램의 거의 대부분이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 상태에서 마약 중독자가 한 2번 정도 같이 참여한 적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소수 집단이다 보니까
집단으로 참여해서 같이 참여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집단 같은 경우에는 도박 중독자는 굉장히 권위적이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한 분들이 더 많이 있고 지식이나 학력이 높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다른 물질 중독에 있는 분들을 무시하곤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마찰이라든지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같은 중독끼리 묶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집단을 미리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세팅 현장에 있든지 간에 그 현장에 맞는 분위기에서 대상자를 분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집단 활동을 통해서 사회생활에 흥미를 갖도록 또 단조롭지 않게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분 단위 또는 10분 단위, 15분 단위로 끊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참여자들의 대인관계를 활성화시키고 집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진행자의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행자가 먼저 굉장히 즐거워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목소리 톤도 높고 모두가 참여하고 싶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시범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단사회사업 분야에서는 집단사회의 개념이라든지 집단의 분류, 발달 단계, 접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집단사회의 개념은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모여서 일관되고 획일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합니다. 이런 개념이나 이론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집단 사회사업에 있어서 정의는 이 저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사회복지 방법론 중에 집단 사업이 사회사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회사업의 가치, 목적, 윤리 이것이 사회복지 전문직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은 우리가 환경 속의 인간이다라고 해서 파이 체계 안에 생태 체계론적인 부분에서 또 하나의 집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분류는 1차적인 집단과 2차적인 집단으로 크게 구분을 할 수 있고요. 또 심리적인 집단이냐 사회적인 집단이냐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는 집단을 형성시킬 때 그 집단에 어떻게 하면 자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그 집단에 대한 전반적인 구성원들 간의 그런 모습들이 라포가 형성되고 집단이 구성될 수 있도록 초기 단계에서 서로의 신뢰를 쌓아야 되는 거고 중간 단계에서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메인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이 이 중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호관계라든지 집단 응집력이 중간 단계에서 최고조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집단을 수용하고 마치 가족처럼 여기면서 친밀감이 형성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 해결을 한다든지 친밀감이 형성된다든지 성숙으로 도달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묘사가 되고요. 종결 단계에서는 그동안의 집단 안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부분들을 평가하는 것이고 집단 응집력과 집단 감정은 이제 종결 단계이기 때문에 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목표에 달성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서로 축하해주는 그런 세레머니도 필요합니다. 접근 방법은 집단 사회사업과 집단 상담, 집단 치료, 집단 지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기획을 할 때 크게 구분은 짓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단 치료와 집단 활동
활동을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집단의 역동성이라든지 상호작용을 활성화하고, 또 증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본인들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집단 치료가 더 적합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집단 활동은 활동 프로그램을 매체로 상호작용을 더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단 활동이 어떻게 보면 웜업으로 볼 수가 있고 집단 치료는 메인 프로그램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단 대상 실천 기술로는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집단 실천은 개별 실천보다 쉽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1대1로 상담하는 것이 더 수월한가요? 아니면 집단 안에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쉬운가요? 또 집단은 프로그램이다. 또 어떤 분은 집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더 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다른 어떤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개별 상담만, 개인 상담만 하고 싶고 집단 그룹에서는 운영하는 것 자체, 서 있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집단의 오해는 본인 스스로에게 한번 다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집단 사업에 대한 개요를 여러 가지 살펴볼 수 있는데 집단의 개념, 또 집단 사회사업 실천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 목적, 또 이중 역할, 지식적인 기반,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개요가 나와 있으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11가지의 치료적 요인이 집단 안에서 어떻게 역동이 다이나믹이 일어나고 집단 응집력을 통해서 갈등을 어떻게 해결을 하고 또 의사소통 구조는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집단 사회사업의 실천 원칙은 개별 사회사업 실천 원칙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단 사회사업을 실천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원칙이 있다라는 거를 한 번쯤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집단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전제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로서 정신건강 사회복지로 더 전문화되는 그런 수련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체성, 사회복지사로서 정체성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전문적으로 이 집단을 운영을 할 것인가,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할 것인가, 치료자 중심으로 할 것인가, 이걸 관점으로 볼 것이냐, 또 병리적인 관점으로 볼 것이냐, 그리고 대등하게 파트너십을 줄 것이냐, 또 인간의 성장 변화에 대해서 확신이 얼마만큼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진행자의 그런 태도가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대상자분들이 집단 지도자를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는지 그 집단 지도자를 보고 또 대상자가 모델링을 할 수 있고 모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거울인가 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 난 적절한 모델링을 하고 있는가 또 세팅 특성에 따라서 예방 차원에서 집중을 하는 건지 아니면 치료에 더 초점을 맞추는 건지 재활에 초점을 맞추는 건지 그 세팅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 상담 기술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크게 3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진행 과정에 더 초점을 맞출 건지 아니면 그 상담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컨텐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출 것인지 또
상담을 함에 있어서 분석을 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탐색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근데 우리가 인테이크를 하다 보면 초기 면담을 할 때 거의 분석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집단 상담을 함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히어 앤 나우입니다. 그리고 상호작용을 주고받고 피드백을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탐색적인 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관심에 따른 접촉, 또 대상에 대한 업무 수행, 이런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웨어니스입니다. 그만큼 알아차림, 자각, 억셉트가 있어야 그 스스로가 변해야겠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변화를 이끌어 가는데 그 동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집단 세션 과정에서 진행자는 건강하게, 정직하게 또 구성원들의 잠재력과 가능성과 성장을 믿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성원들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질문을 두려워하지 말고 섣부른 해석과 분석은 이제 그만하는 것이 필요하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진행자가 갖춰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실전에서의 역량 강화 기본 가설을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은 수용과 존경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본 가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야 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웜업을 하든지 집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대상자분들한테 어떻게 호기심을 극대화시키고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11가지 방법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목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 같고요. 동기 유발을 하는 데 있어서 11가지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을 이제 세 문항을 한번 골라보시고 위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서 옆에 분에게 한번 자문을 구해보세요. 나는 이런 게 어려운데 선생님은 어떤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지 서로 아마 다를 거예요. 본인의 역량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이런 성향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이렇게 우리가 대면으로 수업을 했다라고 하면 이런 액티비티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방해되는 그런 성원들이 어느 집단에 가도 한두 명은 꼭 눈에 띄기 마련이죠.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했나 거기에 대해서도 경험을 공유해보는 이런 액티비티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기획 과정은 가장 중요한 게 대상자분들을 어떤 대상자로 구성을 할 것이냐, 그러면 그 대상자의 욕구는 무엇이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전반적인 것을 파악을 하고 사회적인 상황과 상황적 맥락 안에서 사전에 집단 계약을 하고 어떤 내용으로 추릴 것인지 계획을 하면 좋겠죠. 이런 기획을 할 때 고려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클라이언트의 어려움이나 염려, 욕구가 무엇인지 이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내가 준비를 시킬 것인지 단계별로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니즈만 보더라도 클라이언트의 욕구인지 사회복지사 기관의 욕구인지 또 가족의 욕구인지 그 초점을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런 대상자를 파악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다 파악을 했을 때 사정을 충분히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개인 상담이나 질문지나 투표 선들기, 줄 서보기 등등을 통해서 집단 구성을 어떻게 하고 집단을 어떻게 운영을 할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겠죠. 그럼 목표를 설정할 때 그룹 액티비티 안에서는
집단 목표 수립 과정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구로 할 것이고 평가할 때는 또 누구를 참여시킬지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 다 세밀하게 세우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를 설정을 할 때도 워커의 수준에 의해서 좌우되기는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거, 느낀 거, 행동한 거를 중점적으로 이 스마트에 맞춰서 목표 계획과 수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접근 방법을 계획할 때 성장하는 것까지의 그런 과정 안에서 참여자들이 원하는 것도 다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쉽고 빠르게 재미있게 운영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본인이 변화를 위해서 어떻게 마음가짐을 바꿔야 되는지 그 동기부여를 제시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세부 설계를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할 때 점검 사항을 미리 점검을 해 보시면서 실제 실행하기 전에 미리 파악을 하는 것이 좋겠죠. 각 세션별로 회기별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할 때 나는 어떤 주제로 어떤 프로그램을 이 단계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회기 프로그램을 기획을 할 때는 사전 준비와 미리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프닝과 메인과 클로징으로 세션이 준비되고 이제 사후 미팅에서도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놓쳤는지 아니면 어느 부분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진행이 되었는지 운영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다음에 또 활용을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각각의 앞에서 얘기한 거대로 오프닝 때는 무엇을 하고 웜업에서는 어떻게 하고 가장 중요한 건 히어앤나우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들은 어떤 준비물, 어떤 재료를 가지고 내가 요리를 하느냐와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저희 센터에서 또